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어제 오늘 좀 미세먼지가 거치고 깨끗하고 맑은 하늘이 찾아왔는데요. 이 맑은 하늘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어두웠던 전망이 거치면서 좋은 정보들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와 2부 프론티어 인터뷰 수분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또 시장의 핫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애니펜의 이경찬 대표를 모시고 프로젝트와 개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블록체인의 인사이트 첫 번째 코너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의 지극히 편파적이고 사심인 방송이죠. 자,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입니다. 자,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 신디게이터의 한국 마케팅 담당 김기성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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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기석 대표님은 처음 또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디케이터 한국 마케팅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기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저는 ICO투데이라는 회사에서 크립토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신디케이터로 넘어와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또 저희 신디케이터 토큰이 상장되어 있는 비트소닉 저희 대표님과 같이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블록체인과 게임의 융합, 크립토 게임의 러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경쟁이 초읽기에 들어섰는데요. 카카오 게임처럼 2019년 블록체인 시장의 킬러 콘텐츠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하루 앞두고 이더리움이 잠정 연기를 했는데요. 자, 보안 부분에 결함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연기가 됐는데 미리 좀 알려줬으면 했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올해 증권형 토큰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떠오르는 별 증권형 토큰 STO는 시장 2조 달러 규모의 성장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STO의 장점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크립토피아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크립토피아의 자작극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핑계거리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진실은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안건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떤 이슈에 관심이 됐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자, 어떤 이슈가 좀 주목이 되시나요? 오늘은 일단 한 개를 먼저 제거를 하면은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연기가 됐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죠. 좀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도 많이 좀 속상한 일입니다.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리 한다고 했다가 네. 다시 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다가 또 석연치 않게 또 보안 관련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하는 부분이 왠지 또 석연치 않고, 그래서 사실 또 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면은 지금 그 이더리움에 가장 많은 그 앱들이 아무래도 거래소들이 이제 그 탈중앙 거래소들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좀 탈중앙 거래소들이 더 활발하게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좀 업데이트가 사실은 좀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미뤄지는 거고, 아마도 오늘 내일 중에 다시 또 날짜가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그 날짜가 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속상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크립토피아랑 아무래도 게임 관련된 얘기일 것 같아요. 크립토피아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이제 크립토피아는 정말 표현을 하자면 정말 작은 그 잡주들 이런 네. 그런 암호화폐들, 뭔지 모를 암호화폐들이 정말 많이 거래되는 곳이었고, 기존에 이제 도지코인이나 라이트코인 이런 기축마켓,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가치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크립토피아라는 정말 작은 단위의 암호화폐도 거래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크립토피아가 도지 기축 마켓이 이제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초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크립토피아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업비트나 이런 네. 거래소에서는 이미 올릴 만큼 올랐기 때문에 크립토피아에 가면은 0.0000 거의 사토시 단위로 살 수 있는데 그게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거의 뭐 1전도 안 되는 가격에 코인을 이제 매집을 하면은 거의 마치 내가 대주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쫙 사면은 가격이 내가 사는데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물론 그게 팔 수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100억대 부자들이 주변에 막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크립토피아를 투자를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크립토피아가 되게 허술했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ERC20 토큰들이 이제 거래가 된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정합성들이 보장이 되겠지만 그 크립토피아 내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자체적인 메인넷을 갖고 있는 그런 토큰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큰들, 그 코인들의 그 메인넷들을 보면은 노드 수가 1개, 2개, 3개라는 거죠. 사실은 블록체인으로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던 코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해킹이 아니더라도 해킹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고가 났어도 충분히 났었어야 되는 사고였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 각각 노드들이 이제 경쟁을 해서 그 정합성을 이제 보증하고 그 대가로 이제 코인을 이제 발행받는 건데 노드가 이제 1개라면 내가 거기서 코인을 사더라도 그 서버에서 그 서버 주인이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생겨도 100번 생길 만한 100번, 10,000번 생길 만한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게 되게 신기했고 오히려 해킹의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작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신기하게 생각했고 좀 위험한 거래소기 때문에 해킹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제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실제로 넥슨에서 네.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넥슨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여러 한국의 게임이 발전하는 걸 봤고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이제 도입되면서 게임을 통해서 다시 또 인터넷이 또 부흥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할 때 페이먼트나 뭐 이런 부분보다 당연히 게임이 먼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무래도 크립토피아나 이런 것보다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더리움이 하드포크가 연기된 것도 하루 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 내부적으로는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좀 갑자기 했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하고요. 사실 크립토피아 자작극도 둘 다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고 신뢰의 문제인데 이 블록체인 내부에서 이런 좀 내놓으라 하는 이런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래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참 좀 각인이 필요하고 각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기석 매니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어떤 게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나요? 저도 좀 약간 제야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거래소 자작극, 해킹 자작극 이런 의혹은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심지어 국내에 내놓으라는 빗썸 같은 경우도 해킹 자작극이었지 않느냐라고 해외 언론에서 나온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혹이잖아요. 근데 의혹이란 사실을 가지고서 마치 저희가 토론을 나눈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좀 보자면요. 사실 이제는 하드포크라는 표현보다 비탈릭이 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이제 쓰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 이더리움 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연기가 저는 좀 작년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작년 3월에도 비슷했었거든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었다가 그게 한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었어요. 네. 근데 올해 또 한 1월쯤 돼서 이게 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일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놨어요. 언제까지 연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무작정 저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를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그냥 여러분 존버하세요랑 사실 똑같은 거라서 네, 좀 그 얘기도 좀 저는 제하고 싶고요. 이제 남은 게 이제 STO랑 크립토 게임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저도 역시 크립토 게임을 좀 하고 싶은 이유가 이제 STO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 저는 게임 대비 떠올랐고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정말 수익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저는 좀 보고 싶어서 그 안건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께서 픽업해 주신 바로 크립토 게임에 대해서 오늘 안건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크립토 게임 개발 러시 블록체인 시장의 킬러 콘텐츠가 될까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안건에 대해서 현재 크립토 게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김기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크립토 게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크립토 키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크립토 키티가 사실 가능성과 한계점을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줬었는데요. 가능성이라고 하면 역시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크립토 키티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 좀 블록체인 상에서 정말 유니크한 고양이를 저희가 이렇게 사거나 또는 교배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고양이 한 마리가 거의 한 2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한계점이 나와버렸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이 게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더리움의 킬러 덱이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면서 이더리움을 아예 킬링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발생했었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키티에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그 EIP 721 표준에 따르는 그 NFT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불변하게 무조건 소유가 정해지는 그런 토큰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확장성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립토 게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크립토키티가 그 크립토 쪽의 게임에 이제 문을 연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 다음의 것들은 이제 나와도 사실 좀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오스가 이제 메인넷도 이제 생겨나고, 근데 그 안에서 이더리움이 크립토 게임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구나,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적합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제 킬러 콘텐츠가 아니라 진짜 이더리움을 킬링해버린 그런 콘텐츠가 이제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오스가 메인넷까지 가는데 과정이 이제 어렵긴 했지만, 이오스가 이제 메인넷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 특성 안에서 이제 덱들이 나오는데, 네. 각종 게임 앱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은 약간 도박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닝 게임들이 요즘에 이제 이오스에서 굉장히 이제 화제를 이제 가지고 있고, 네. 트론도 이제 유사하게 트론에도 그런 도박 관련된 도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슈가 것들, 좀 많이 됐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들이 나름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게임도 즐기고 그 코인을 이제 사게 되면은 향후 유저가 이제 많아짐으로 인해서 투자적인 수익까지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크립토키티가 개당 2억씩 팔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산업적으로 확장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크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크립토 게임이 이제 플랫폼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계속 2019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킬러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외에서 주목을 좀 먼저 받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해외에서 상황이라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네. 결국 그 베팅 관련된 게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베팅 관련된 게임의 이제 토큰들은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코인을 상장하기가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배트라든지 다이스라든지 주사위 게임이죠. 그래서 홀짝을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흥미롭게 이제 보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서로 아이템을 이제 교환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 코인을 거래해주는 게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제 소재지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거래하게 돼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이오스 벳이나 이제 트론 벳이나 이런 것들의 코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카지노나 도박을 위한 코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기는 어렵지만 다이스 같은 코인, 이오스의 이제 다이스 같은 코인은 너무나도 그 주사위 게임만을 위한 코인이기 때문에 네. 상장을 하기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리스팅 요청이 이제 상장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저희는 게임 관련된 코인입니다 하고서 이제 백서를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아 이건 도박 코인이에요. 결국에는 도박 관련된 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선별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굉장히 장황하고 게임 시장을 하고 블록체인에 뭐 이끌어야 되고 뭐 이제 블록체인의 게임의 성공 사례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앞장에 다 써 있고 뒤에 가면은 결국에 아 이거는 뭐 특정 스포츠 경기를 보는 대비다라고 하지만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무언가 이제 베팅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많이 혼란이 있고 타 거래소 내에서 이제 저희는 그런 걸 이제 상장을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타 거래소에서는 이제 상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또 어떻게 이제 돌아갈지 네. 좀 작년에는 무분별하게 이제 거래소가 막 생겨나는 거에 이제 걱정이 되고 저희 회사도 같이 이제 도매급으로 이제 묻혀 나갈까 봐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도박 코인의 진입점 환전소가 거래소다라는 식으로 이슈화가 국내에 오래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표 네. 입장에서요. 예. 자, 거래소 대표님 입장에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게임하면은 한국이 또 워낙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국내 상황은 어떤지 김기성 매니저님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도 굉장히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또 한국 하면 사실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저도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고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한빛소프트 저희 게임을 좋아하는 저희 한 3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뭐 한빛소프트 하면 다들 다 아실 텐데요. 한빛소프트에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블랙라이트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했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게임입니다. 이제 오디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그 게임에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블록체인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벤처스는 이제 게임엑스 코인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지금 비트소닉에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라펠즈나 프리프 등의 MMORPG입니다. 즉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약간 뭐 검은 사막 뭐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런 이제 MMORPG에도 자신들이 코인을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나무의 이제 람다 256 팀에서 이제 루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근데 이 플랫폼의 목적은 각각의 산업에 맞는 블록체인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람다 256에서 만든 이 루니버스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른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극복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게임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국내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크립토 게임으로서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2019년에 블록체인 시장을 과연 크립토 게임이 주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기성 매니저님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긍정과 부정을 저는 좀 하기 힘든 것 좀 같아요. 어렵죠? 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다 일단은 크립토키티에게 계속 하게 되는데요. 크립토키티 개발회사인 이제 데파랩스가 이제 구글과 삼성으로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네. 대략 한 170억 정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일반 산업 입장에서 170억이면 그렇게 큰 투자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하락장에서 이런 걸 받은 그럼요. 것도 큰 돈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포켓몬고 다들 아시죠? 이게 네, 휴대폰으로 유명했죠. 네. 포켓몬 이렇게 잡는 그 포켓몬고를 개발한 나인한티 랩스에서 2천억 원을 오,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삼성도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네요. 네,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그 아소비모라는 대표적인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1년에 연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월간 유저 수가 1,000만 명이에요. 여기서 자기 대표가 블록체인으로 10조 일본 게임 시장에 버금가는 디지털 마켓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투자도 그렇고 또는 이제 자신들의 게임 회사들이 이쪽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요. 네, 정말 좀 유명한 기업들도 많이 네. 참여를 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문제점은 이제 또 게이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게이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블록체인에서 막 열광할 만한 그런 게임은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게임을 성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지 투 런 하우 투 마스터라고 네. 쉽게 시작하고 정말 대신에 고수가 되기는 좀 힘든 시간을 거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네, 특별히 또 한국에서 나와서 또 선도해주면 전 제일 좋겠습니다. 네, 저 한국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리니지라는 이런 유명한 게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게임들이 좀 많은 열광을 20대, 30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투자의 또 시세 열풍의 주역들이 또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큰 열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주도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직 공개된 건 많이 없지만 실제 업계 내부에서 이제 놀러 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꽤 수준 높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좀 수준 높은 게임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블록체인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거를 다행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블록체인이 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게임인데 블록체인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잘 포커스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들에서 잘 다가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나이언틱이나 이런 데서 포켓몬을 만든 나이언틱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크게 받은 상태인데 포켓몬고나 이런 데도 이제 적용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 포켓몬고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실제 거기 이제 장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특정 장소에 가야지만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템을 힘들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잡지 못했을 경우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와가지고 우르르 가서 거기에서 잡고서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그래서 강남에 단톡방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항상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네. 저는 강남에 미팅 시간이 이제 빌 때 가끔 그렇게 끼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아이템에 대한 욕구가 이제 강렬하기 때문에 만약에 포켓몬고 같은 기존의 그런 IP에 블록체인이 더해지고 거래 시스템이 붙는다면 굉장히 큰 파급력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모두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지갑 부분을 누군가는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게임도 받고 지갑도 받아서 게임만으로 송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애플 뭐 앱스토어에서 그 안에 게임 코인을 살 수 있게 허가도 되어야 될 거고 아마 지금은 암호화폐를 애플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앱스토어에 등록이 아마 안 될 거고 구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글도 플레이마켓에서 아마 제거가 되고 운 좋게 등록이 됐더라도 제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하는 네.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신진욱 대표님께서 넥슨에도 계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게임 업체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임이 이제 좀 새로운 블록체인이나 네. 이런 영역과 함께 좀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국내 게임 업체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근처에 놀러 가서 보게 되면은 블록체인은 약간 뒤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이제 아이템 거래나 이런 부분에 이제 되어 있고 게임 자체를 재밌게 만드는데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게임 업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이 만드는 게임은 약간 또 다르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기반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게임 업계 출신의 분들은 패키지 게임이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이제 붙어서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과금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넥슨이나 이제 뭐 네오이즈나 이런 넷마블이나 이런 회사 NC소프트까지 뭐 이런 회사들이 생겨났었던 그 모습을 봤고 저의 나이보다 조금 많은 그 선배분들이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본부장, 실장, 대표까지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또 기회가 그때 분위기가 난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예쁘고 또 블록체인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린 게임이 30대 중후반이 만든 아주 블록체인의 특성을 잘 살린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게임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이제 크립토 게임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김기석 매니저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저들이 정말 즐겁고 그리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일단 재미있고 즐거워야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참여도가 많을수록 또 게임 그리고 크립토 게임도 함께 발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진욱 대표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네, 블록체인이 이제 많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블록체인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크립토 게임 또 새로운 블록체인의 또 다른 영역으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시 다음 주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의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애니펜의 이경찬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를 드리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애니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경찬입니다. 네. 예, 저희 애니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 기업입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자세히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식 프로젝트명은 제네시스 애니펜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네시스 애니펜은 한마디로 필요한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저희 사회에 우리에게 그 소개돼서 붐을 일으켰던 것이 2015년, 뭐 16년 이런데 그때까지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 필요성과는 동떨어진 억지 기술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일부의 분들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20년 전에 코스닥 시장이 형성됐을 때 네. 코스닥이라는 말이 곧 대박 내지는 엄청난 부를 연상했듯이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이게 엄청난 부다라는 생각들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 블록체인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필요한 블록체인 그리고 이 정말 간결하지만 꼭 필요한 기술로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오피스의 기술이라든지 각종 디앱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고 이처럼 필요한 블록체인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제네시스 애니펜입니다. 네, 자. 필요한 블록체인을 만들자. 참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자, 이경찬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기업 애니펜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존 사업과 블록체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업 소개를 또 부탁드립니다.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를 애니펜의 수장이라고 하는 건 적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역시 적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바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이게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사실은 제가 항상 회사를 경영하면서 강조하는 건 우리 구성원들이 과감한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과감한 도전을 하고 실패했을 때의 뒷감당이 대표자의 몫이라는 거죠. 실패는 네. 나의 몫이고 성취는 우리 구성원들이 과감하게 도전을 하자라는 것이 제가 회사를 이끌면서 많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앙 집중으로 안 되니까 분산 처리를 하자라는 것인데 그렇죠. 사실은 저희 회사의 경영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상층부 몇 사람이 동분서주해서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는 결과가 나빴을 때 그걸 수습해주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애니펜의 경영 정신입니다. 네, 너무 멋진 경영 정신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좀 열심히 더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럼 블록체인 시장에 어떻게 또 발을 디디셨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원래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블록체인에 발 디딘 거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네, 솔직하시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이공계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법학 전공자였고요. 그리고 네. 비교적 어린 나이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관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료 생활을 하면서 담당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꽤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부동산 등기를 전산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일종의 PMO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때 어떤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에 좀 눈을 떴죠.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부동산 등기부 하나 떼려면은 거의 반나절 시간이 소요되고 시커먼 이런 복사용지에 나오고 하던 걸 지금처럼 바꾸는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이게 전산화 또는 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밝게 만들고 공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반나절 안 기다리고 이런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시려고 급행료를 내던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 것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공정해지고 투명해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고 특히 블록체인은 제가 공직 생활을 그만둔 다음에는 금융회사의 CEO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금융회사를 경영하면서 금융의 이면을 보게 됐는데 좀 심한 말을 하면요. 우리나라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나 금융회사는 자기 회사의 주식이 몇 주 발행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좀 심한 네. 말을 하면요. 무차입 공매도라는 거는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오죽하면 무차익 공매도라는 그 금융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블록체인이죠. 투명성 그런 것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이걸 기반으로 한 생산성의 증가입니다. 이것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가장 제가 크게 느끼는 매력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네시스 또 애니펜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그 플랫폼의 구성과 각각의 역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플랫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애니펜 프로젝트는 그 여러 가지를 하나로 융복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인, 플랫폼 이것들을 전부 연결시키는 거죠. 융복합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제네시스 애니펜을 통해서 서로 다른 코인과 서로 다른 플랫폼들이 서로 상호 호환되고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해놓은 것이 그 컨텐츠 투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록체인 보증서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증서를 만들고 뭐 아시다시피 이 보증서 블록체인 보증서라는 거는 변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공신력과 보안성이 높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플랫폼에 또 많은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D앱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융복함 시스템 좀 여러 가지가 또 이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네시스 애니펜의 그 기술 구현 방법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작용이 되고 또 실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제네시스 애니펜이라는 거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블록체인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들이 사실 말하지 않는 진실을 하나 말한다면요. 네, 뭔가요? 블록체인은 원천 기술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네. 오픈 라이브러리죠. 실제로 그 뭐 어떤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웬만한 거는 유튜브만 다 뒤져봐도 구현 방법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대부분 다 공개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서 이것을 사업을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가치를 만들어내려면은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새로 원천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잘 조합해내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저희 애니펜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항상 주문하고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이 블록체인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는 그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은 보통 블록체인이니까 속도가 느리다. 네. 아니면 블록체인이니까 불편하다. 이건데 가장 좋은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질감을 유저가 느끼지 않는 겁니다. 네. 유저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보안성이 강화돼야 되고 블록체인의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것. 이 바로 사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고 또 구현해온 것들입니다. 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일단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부감이 없어야겠죠. 그러면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또 좋은 기술을 잘 이용을 하셨을 때 또 같이 개발을 함께하는 회사가 좀 주목이 됐었죠. 지난해 8월 말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769 스튜디오와의 계약 체결과 함께 일명 할리우드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의 블록체인 기술이 이 미국에 진출한다는 이런 핫한 이슈가 있는데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협력사인 샘69에서는 그 메인 보컬인 제이슨 데렐로 그리고 엑소 멤버죠 지금도 레이 네. 이런 또 NCT 127 이런 친구들의 녹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에 저희가 개발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툴이 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이 샘69을 이끄시는 분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설이신 제리 그린버그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하는 컨텐츠 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어떤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 제가 구구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샘69 쪽에 접속을 하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네. 이것을 저희가 소주할 때
사실 IT 기술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보다는 더 앞서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여러 그렇죠. 가지로요. 특히 네. 블록체인은 더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제리 그린버그라는 거장이 저희 회사에 오퍼를 하셨냐 하면은 네, 저도 궁금했어요. 이분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미국의 IT 업체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꿈을 막 얘기하셨다 그래요. 세계 네. 어디서나 온라인 인터넷만 연결된다면은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여기에 미국 IT 업계 분들이 보이신 반응은 차가웠다고 합니다. 왜 의외네요. 좀. 왜냐하면은 당신이 말하는 거는 지금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다. 아. 내지는 그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한 석 달 동안 IT 기술자들을 만나면서 마음고생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우연히 이분이 이런 거를 하시겠다라는 게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저희에게 정보가 들어왔고 이분이 생각하시는 그 데모 모델을 저희가 하룻밤을 새서 하루 만에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린버그 회장께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무릎 치시면서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당장 계약해라. 이 한국인들과. 이렇게 해서 네. 계약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 건도 물론 기술력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일에 대한 도전 정신, 열정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 엔터사와도 함께 협약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로 진출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기존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제네시스 애니펜의 강점, 그리고 현재 다른 프로젝트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역시 저희 회사의 장점을 든다면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사업을 하는 거니까 네. 과감하게 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대기업은 보수도 좋고 어느 정도 신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재가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기업이나 관료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재가 많이 모인다고 해도 조직에서 눈치 봐야 되고 자기가 한 일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작은 벤처기업이 특히 스타트업 기업이 이런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회사의 경영진은 글자 그대로 바지가 되어줘서 실패를 감수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강점은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아까 팀원분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미 도전 정신을 갖고 예. 계신 팀원분들이 자랑이라고 하셨으니까 더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행보가.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제네시스 애니판의 수익 창출 모델은 어떤 건지 수익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저희 회사에 지금 수익을 올려주는 거는 일종의 그 블록체인 전문 SI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나 회사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그 수주를 받아서 그것을 수주해주고서 저희가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보수를 받는 것이 물론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코인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한 저희에게 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셈69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이 상당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큰 수익이 돼주고 있고 그렇죠.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의 국영기업이 있죠. 그 중국의 국영기업으로부터 또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같은 컨셉으로서 저희가 코인을 보수로 받고 있고 현금 외에도요.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이 태국에 있는 시멘트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올 초부터는 부쩍 이제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하고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현금 보수도 받지만은 그 코인을 획득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상당한 수입원이 돼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곳에서 수익 창출이 잘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제네시스 애니펜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로드맵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얼마나 됐죠? 작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많은 성취를 했죠. 그러네요. 많은 성취를 했고 이거는 그 많은 성취를 한 배경에는 역시 우리 구성원들이
헌신적인 태도 그리고 과감한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품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이제 공장 자동화하고 비전 머신이죠. 이쪽에 저희 역량을 좀 쏟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로 유저 입장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이었다면은, 그러니까 뭐 이 B2P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B2B의 개념이 되겠죠. 특히 공장 자동화 쪽이라든지 품질 검사 시스템인 그 비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그 좀 더 한 단계 좀 더 발전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제네시스 애니펜의 토큰 이코노미도 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프렌드 코인이라고 이름 붙인 그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 코인을 발행했는데 이 토큰 이코노미는 이런 구성입니다. 저희는 계속 일을 해가면서 굉장히 상품성이 좋은 코인들을 취득을 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세븐식스나인 코인, 그 다음에 지자체가 관여된 뭐 일종의 준공기업이 발행하는 코인, 아마 그것도 이제 실현되면 국내 최초일 겁니다. 네, 최초가 맞네요. 예,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중국 국영기업의 코인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그 코인들 저희가 획득한 코인 중에 일정 부분을 저희가 발행한 그 프렌드 코인의 소지자에게 나누어 드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애니펜의 초기 투자자들이 이익을 공유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 코인을 계속 취득해서 뭐 이득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함께하는 파트너십이 참 중요한데요. 제네시스 애니펜의 파트너십도 설명 부탁드려요. 저희 파트너들이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븐식스나인, 그 다음에 제리 그린버그 회장님, 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뭐 회사 이름을 굳이 밝힌다면 중국 따당그룹, 대당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의 뭐 이런 방송에 드려도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정보기관에서 경영하는 회사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중국 네. 정보기관이요. 네. 뭐 그리고 또 태국에 있는 저 회사들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은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업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공공단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토큰 이코노미 내지는 이런 코인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제까지 못 움직여 왔었는데 활발한 상담이 있고 또 저희가 여러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한 몇 달만 있으면은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예. 너무나 좀 좋은 파트너십을 체결되고 있어서 더 기대가 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제네시스 애니펜이 꿈꾸는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것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 자본주의가 꼽힐 수 있는지, 다른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첫 번째가 공정해야 됩니다, 시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의 매력을 느꼈던 이유도 이 기술을 통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뭐 어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관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료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잘 압니다. 관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유능하시죠. 그런데 이게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 또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관료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이런 생태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생태계를 꿈꾸신다는 말씀으로 저 오늘 인터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펜의 이경찬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유용한 시간이 되셨나요?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더 궁금한 이야기 함께 속 시원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